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 연휴로 접어들다 보니까 시장 전반이 다소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 랠리의 시작점이 더 선명해질지, 한 차례 의미 있는 조정이 더 찾아올지 이래저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37,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38,000달러 저항 구간을 뚫는데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힘든 저항 구간을 일단 뚫어내면 더 의미 있는 반등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홀딩하고 있는 휴먼 비트코인이 70%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2024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124%를 돌파했는데 재밌는 것은 전통 금융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겁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흐름이 순조롭습니다. 드디어 마의 저항 구간이었던 2,000달러를 뚫어냈고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아줄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단기적으로 3,5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추가 반등을 해줄 경우 무엇보다 기대되는 포인트는 뒤에 줄 서 있는 알트코인들이 대장의 흐름을 이어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요즘 재미있는 소식들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이 새롭게 제시한 암호화폐 섹터 인덱스인데 이게 또 아주 그냥 재밌습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5만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최근 새로운 크립토 섹터 인덱스를 발표했는데 재밌는 것은 통화 부문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XRP라는 겁니다. GBTC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이벤트로 47%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정가가 17만 9천 원이고 저희 채널 특별 할인 가격이 10만 9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정가 대비 47% 할인된 7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의 일환이고 12월 3일까지 이벤트 가격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가격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 콜드월렛이나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7,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35,9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만 잘 자리를 잡아준다라면 38,000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만 잘 이루어진다라면 아주 오랜만에 4만 달러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34,800달러 아래로 빠지면 32,400달러까지의 추락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66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별다른 변동폭 없이 52%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 강세론을 견지해왔던 분석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이미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4만 달러 아래에서 자리를 하며 우리의 계획을 따르고 있다. 시장은 개미들을 흔들면서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하겠지만 이걸 다 견뎌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승장에 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통해서는 내년 반감기 이후에 전고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 역시 비슷한 멘트를 제시했는데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장이 이미 시작됐다. 상승장은 통합과 조정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지루한 단계는 축적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사이클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고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124%를 돌파하면서 전통 자산들과는 이미 비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124% 상승하는 동안 S&P 500은 21%, 나스닥은 37%, 골드의 경우에는 8%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1년 동안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는데도 매매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는 주소수가 70%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마지막 트렌드 액션 이후 1년이 지난 비트코인 비율은 70.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5년 동안 이동 기록이 없는 물량 역시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홀더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꽤나 엄청 아주 많이 강력하다, 이런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부문 책임자인 잭 밴들은 비트코인이 증시와 상관관계가 낮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양반은 코인데스크 기고문을 통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적당한 비중을 둬야 한다. 이건 혁신적인 기술이자 유동성이 풍부한 대규모 투자 자산이다. 증시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특성만으로도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유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이 될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는 신생 자산군이라서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고 따라서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자본이 필요한 단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투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이 재미있는 전망을 제시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현물 ETF로 전환되면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서 27억 달러 수준의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JP모건의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로우는 트레이더들은 연초부터 GBTC 주식을 매입해 왔는데 비트코인 가치에 비해서 크게 할인돼 거래가 됐고 현물 ETF 전환이 이뤄지면 차익을 노리겠다라는 투기 자금이 몰렸다. 올해 GBTC에 유입된 자금이 27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현물 ETF로 전환이 되면 그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초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관건은 27억 달러 수준의 자본 유출이냐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큰 기관 자금의 유입이냐 이렇게 상황이 일단 터지면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결론 도출이 가능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JP모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흐름이 훈훈합니다. 과연 이번에 2,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 확보를 해주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1,950달러 부근이어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 2,200달러 가능성, 여기서 더 깨진 뒤에는 1,880달러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791달러 조정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요다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더리움 10데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535일 동안 상승 삼각 패턴 안에서 통합되어 왔고 결국 돌파에 가까워졌다. 3,500달러도 머지 않았고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진짜 알트랠리는 시작도 안 했다. 2020년 이더 BTC 가격은 반감기 5개월 전 몇 년 동안 지켜진 추세선 지지선을 리테스트했고 바닥을 찍은 뒤 뚜렷한 상승 추세를 시작했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관측되고 있는데 이미 지지라인을 터치했고 반감기는 이제 5개월을 앞두고 있다. 삼각 수렴 역시 점점 더 꼭지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본격 반등이 나오면 알트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다. 이렇게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라면 꽤나 훈훈한 그런 시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61달러 위에서 지지를 아주 잘 확인해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단기적으로 0.74달러 가능성, 여기서 추가 조정이 올 경우에는 0.56달러, 이후에는 0.46달러 가능성, 이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지금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라는 것,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단기적으로 꽤나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XRP에 대한 조정이 끝났고 0.6649달러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는데 하루 이틀 안에 0.67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나는 예상하고 있다. 목표는 0.8888달러와 1.0507달러이고 나는 이 수치가 마음에 든다. 아마도 11월 30일과 12월 1일 사이에 0.88달러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건 투자 조언은 아니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시끌벅적한 이슈는 로빈후드 XRP 상장 가능성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워낙 상장 심사를 빡세게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고 규제기관 눈치를 많이 보는 곳이라서 일단 상장하면 나름 소소한 대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XRP 커뮤니티에서는 내년 1분기 상장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EC가 지난 6월 솔라나와 폴리곤, 에이다가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자 곧장 상장 폐지를 한 곳이 바로 로빈후드인데 이런 곳이 XRP를 상장시키면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까 괜히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건 여전히 추측 수준의 이야기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리플 XRP 현물 ETF는 출시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하루 전 토론토 기반의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12월 유럽에서 XRP를 기반으로 한 ETP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는 소식 짚어봤었는데 미국에서는 증권이네 아니네 이런 걸로 쌩지랄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과 비교를 하면 꽤나 전폭적인 상황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꽤나 재미있는 액션을 보이고 있는 곳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GBTC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되면 이후에 다른 알트 신탁 상품 역시 현물 ETF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XRP 투자자들의 관심 포인트는 과연 그레이스케일이 XRP 현물 ETF 신청을 하게 될 것인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는 과연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런 그 부분인데 이게 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은 주식시장 지수를 생산 관리하는 FTSE 러셀과 협력을 해서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섹터 인덱스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섹터는 크게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런시 부문,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 금융 파이낸셜 부문, 컨슈머 앤 컬처, 유틸리티 앤 서비스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커런시 부분에 포함된 것은 비트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모네로, 비트코인 SV 등이고 비중적으로는 비트코인이 93%로 1등, 2등은 XRP로 4%, 나머지는 1% 수준입니다. XRP가 통화 부문 2등인 게 재밌지만 이걸 설명하면서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설계가 됐다 이런 점까지 그레이스케일은 강조했습니다. GBTC가 현물 ETF로 전환되면 XRP 현물 ETF가 그레이스케일에서 등장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에서는 단연 이더리움이 대장이고 74% 비중, 이어서 솔라나, 카르다노, 트론, 폴리곤, 폴카닷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1등이 바이낸스 코인 71%, 이어서 유니스왑, 크립토닷컴, 메이커, 에이브 등이 포함됐습니다. 컨슈머 앤 컬처 부문에는 1위 종목이 도지코인, 시바이누, 임뮤터블, 샌드박스, 엑시, 디센트럴랜드, 플로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트 포트폴리오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꽤나 괜찮은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앤 서비스 부문에서는 1위 체인링크, 2위 파일코인, 그 뒤로 리도다오, 퀀트, 비체인, 그래프, 렌더 토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